돈복사, 가자! 사람들은 단기간 높은 수익을 얻으면 이는 순전히 자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 역시 그렇다. 가격이 떨어진 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했을 뿐인데 일주일 사이 수익률은 20%를 넘었다.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다. 돈은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는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코인판에 뛰어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다. 코인은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시간이 되면 차트가 요동친다. 바로 오전 9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9시가 되면 어떤 코인은 하락을, 어떤 코인은 가격 상승을 보인다. 9시가 되자 내가 사놓았던 코인 중 하나가 미친 듯 오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호재가 있는지 누가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격은 몇 분 사이 2배가 되고 또 몇 분 사이 3배가 되고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갈 기세로 올랐다. 불과 30분 사이에 4배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2배 수준으로 잠잠해졌다. 그 순간은 뭔가에 홀린 듯 차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쾌감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일반 도로가 아우토반으로 바뀌고 내 차도 평범한 중형차에서 슈퍼카로 변해 속도의 한계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는 느낌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나를 지나쳐 멀어져 갔다. 물론 이런 슈퍼카의 문제는 속도를 올릴수록 연료가 빨리 닳는다는 점이었다. 이내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산 것이 일반 코인이 아니라 다시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슈퍼코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돈복사를 경험하고 나니 조금 더 대담해졌다. 투자금의 크기가 커졌으며 한 번에 사고 파는 금액도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가능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나는 나의 경험과 긍정적인 신호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 속도면 금방이라도 시드가 2배, 3배가 될 것 같았다. 이전에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지나치게 용감했다. 용감한 시민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마땅할 정도였다. 무식하면 용감한데 내가 바로 그 꼴이었다.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대부분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운 좋게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실패와 손실을 경험한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정신과 의사였던 예런백 박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으로 구성한 현실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특히 불안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예상되는 무수한 증거를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임의적 추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매수하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투자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큰 돈을 투자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다. 큰 변동폭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진다는 것 말고는 믿을 것이 없었다. 내가 산 코인이 더 떨어질지, 반등할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매수할지 매도할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순전히 개인의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지표가 다 무너진 코인을 고점 대비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수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 특정 코인을 언급하면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번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매수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무거나 사놓고 오르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 당시는 뭘 사도 오르는 시기였기에 자신이 임의적 수론이라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 뿐이다.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또 다른 오류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 산 코인들이 오르자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는 것마다 오르다니 이 정도면 워런 버핏이 부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미지의 생물이라고 여겨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게 코인판에 뛰어들었음에도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나의 뛰어난 분석력과 과감한 실행력 덕분이라며 나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한껏 부풀렸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았다. 내일이면 병합된다는 정보도 모른 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했다가 이튿날 20% 이상 떨어진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몇 건의 손실에 대해서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처럼 선택적으로 사건의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만약 나의 무능력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접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빨리 수익을 올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저 잘된 건 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며 못된 건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나를 속였다. 코인에 투자하면서 숱한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나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늘어나는 수익을 보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며 자신을 격려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이 늘어난다면 금세 수익률이 100%를 초과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자 더욱 투자의 열을 올렸다. 물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었다. 그저 매수하고자 하는 코인에 지정가 알람을 설정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사고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가 되도록 설정해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었다. 내가 할 일이라곤 하루에 몇 번 알람이 울리면 매수하고 매도를 걸어놓고 팔렸다는 알림이 오면 수익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리 길지 않았던 성공적인 투자 시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는 뭘 해도 되는 느낌이었으며 수익률만큼 나의 투자 방식에 대한 확신도 커져갔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